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짠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공육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베이컨과 소시지와 같은 이런 가공육을 담배 못지않은 발암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가공육이 왜 안 좋은 것인지 잠시 후에 경희대학교 박유경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글로벌 정면 승부는 미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열기는 벌써부터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박유경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가공육 하면 보통 이 소시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어떤 것들이 주로 가공육에 들어가나요? 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는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 그리고 스팸, 핫도그, 또 치킨 너겟 등이 있고요. 훈제 쇠고기나 오리, 육포 등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선뜻 잘 떠올리지 않는 의외의 식품으로는 햄버거도. 지금 햄버거까지 설명 주셨고요. 네. 이 가공육의 장점이라면 저장성이 높다는 걸 텐데 이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주로 어떤 처리들을 거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공육은 고기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저장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기간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제를 하거나 물기를 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소금, 설탕, 질산, 염.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처리 방식 말씀 주셨어요. 네. 근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가공육을 술, 성면, 비소, 담배와 같은 이 위험 발암 물질로 추가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점이 위험한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 IARC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발표된 가공육의 위험 수위는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이나 흡연,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 수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자면 저희가 좀 두려워하는 벤젠이나 자외선 또 다이옥신 같은 게 2급 발암물질이니까 1급 발암물질이라면 매우 높은 수위라고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분류가 된 근거는 수많은 문헌을 검토한 연구 결과고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이나 식도암, 폐암, 그리고 췌장암 발병하고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오래전부터 보고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이제 체계적인 논문 문헌 검토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 짓게 돼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 또 가공육뿐 아니라 이 붉은 고기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붉지 않은 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생선 빼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마 관련 업체에서는 좀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 탄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발암물질이라고 익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전 연구들에 비해서 이번 발표는 신선한 고기라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는 점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의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경고, 전 세계인에게 경고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 뭐 이 베지터리안이라고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좀 늘긴 느는데 그럼 우리 식생활에서 답은 채식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번에 이제 WHO 발표가 고기류를 아예 제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채식이 물론 건강을 지키는 좋은 식습관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육류 섭취량이 많아서 좀 위험률이 높은 분들은 채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주변에 그런 식습관을 강요하거나
또 막 억지로 육류를 참아가면서까지 고통스러운 채식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채식을 하였을 때는 비타민 B12나 철분, 그다음에 아연과 같은 영양소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임산부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의학 영양학 전문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또 육류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럼요. 고급의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반드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식품군으로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교수님, 지금 일단은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이 건강한 육류 섭취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하루에 붉은 고기나 육가공 제품을 70g 이상을 섭취하였을 때 발병 위험이 높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70g 이상. 예. 그러니까 네. 하루에 70g 곱하기 7일 하면 490g, 거의 한 500g을 일주일 내에 네.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정 범위에서 섭취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2013년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남녀 차이는 조금 있지만 남자가 약 130g 정도, 네. 그리고 여자가 한 80g 정도로 섭취를 해서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이 한 100g 정도 됩니다. 하루에요? 예, 하루에 100g 정도 네네네. 되니까 이번 발표에서 제한한 70g 정도로 섭취하려면 여성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남성분들은 조금은 줄이는 것이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한 끼에만 500g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좀 잘 지키기 위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반드시. 오늘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박유경 교수였습니다.